자, 기말고사도 끝났고 내신 결과도 나왔고 이 점수로는 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어떤 대학들인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 내신 준비도 열심히 했고요. 학원이나 과외도 많이 해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전혀 만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정시로 입시의 방향을 정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시로 만족할 만한 대학에 가려면요,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희생과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해요. 제가 지금까지 15년 넘게 수업을 하면서 노베이스에서 인서울권에 스스로 만족할 만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그 사례를 근거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많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동기나 꿈입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결단하는 그 시점에 다양한 동기가 존재했어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았다거나, 친구들의 어떤 무시가 동기가 되었던 학생들도 있고요, 부모님의 조언이 자극이 되었던 학생들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동기가 존재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동기가 300일이 넘는 그 수능의 기간까지 이 학생들의 대부분을 끌고 가지 못해요. 아주 가끔은 있었어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결핍이 이 학생에게 엄청난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동기부여 영상을 봐도요, 정말 잠깐이에요.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먹고요,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럼 왜?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금방 자신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무슨 자신은 꿈이 있어야지만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싶은 전공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전공이나 꿈을 정해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건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야 스스로 만족해하고 부모님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이러한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고 나에게는 덜 작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기가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뇌에 어떤 도파민은 보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쇼츠, 릴스, 게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꿈, 대학 이런 한참 뒤에 주어지는 보상에 우리의 뇌가 반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건 공부니까 그렇게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공부는 그 자체에서 보상을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고2 때부터 전교 1등을 계속하던 제 학생이 혼자 계속 쉼없이 되뇌었던 말들이 있어요. 자, 뭐라고 혼자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냐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뭘 바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스스로가 대견하고 나는 참 뿌듯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 되뇌요. 이렇게 내가 하는 공부에 스스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 자율성 안에 흥미가 있다는 걸 이 학생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보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동기를 그만 찾아다니시고 공부하는 노력 그 자체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순공 시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매일 빠지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평균 4, 5등급 대 수능 성적이 나왔다고 하는 재수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현역 고3이고 순공 시간이 평일 기준 6시간 전후인데도 인서울권에 합격한 노베이스 학생들이 있었어요. 노베이스가 하루 6시간 전후로 공부를 했는데 인서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시간에 대한
질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우선 그 질적인 차이의 첫 번째는 집중력의 차이예요.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각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집중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고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공부를 한다면 집중력은 당연히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구글 타이머라고도 하고요, 포모도로 학습 기계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할 공부의 마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단어 50개를 외운다고 한다면 평소 대략 그 정도 단어를 외우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40분 정도의 시간을 제한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제한을 걸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해야 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름 게임처럼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그 느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면 내 사고가 깊어지고 그 공부에 대한 깊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의심이 들거나 이 하기 싫은 걸 때우고 해치운다는 식의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것들에 다 날아가는 느낌을 받는다면 반드시 멈춰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전 노베이스임에도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정시에 성공하는 학생들을 많은 수는 아니지만 매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나 쉽게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그 학생들이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한 노력과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노베이스가 정시로 입시의 방향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